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아파트 가격은요, 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보합세를 유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부동산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반드시 침체기가 있습니다. 네. 침체기를 거쳐서 하락기가 있겠죠? 계속 하락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락기가 있으면 또 회복기를 거쳐서 상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느냐, 완화하느냐. 근데 사실 어느 정부가 되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 완화 늘 하기 마련인데요. 요즘 서울 집값이 심상치가 않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서울시가 한 달 전에 잠실, 그러니까 송파구 잠실, 그리고 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남동, 이렇게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단 말이죠. 해제한 후에 지금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뿐만 아닙니다.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지금 비강남 지역까지도 번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젊은 세대들이 영끌족들이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요,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2위입니다. 국제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죠.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상황 속에 집값도 올라가고 또 대출 증가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또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지금 증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있기 마련입니다. 자, 최근에요, 국제금융협회가 지난해 2024년 4사분기 한국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말이죠, 91.7% 높았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평균 가계부채율이 60.3%인데 우리나라는 91.7%니까 31%를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가 어디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00%가 넘습니다. 유일하게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데 지금 지난해 2024년 말 가계부채가요 1927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자, 한동안 그 뜸했던 가계대출이 말이죠, 지난달만 해도 4조 원 넘게 불어나가지고 이제 2천조 원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천조입니다. 2천조. 지금 지난해 말에 1927조인데 매달 이렇게 몇 조씩 늘어나게 되면 금방 2천조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울시가 토지거래 구역 해제로 지금 집값을 자극했는데요. 이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서울시 예산이 좀 부족한가? 여러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서울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쓰고, 농어촌 특별세는 중앙정부의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또
완화해가지고 집값을 올린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런 살림살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금 28억 2천만 원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이후에 무려 한두 달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거품 아닙니까? 심리전이거든요, 부동산은. 자, 강남 상구 아파트 상승률을 보게 되면 노무현 정권 때 2018년, 19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이후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서울이 평균 0.1줄 사이에 0.20%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집값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 노도강입니다. 노도강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고요. 그리고 금강구라는 데가 있어요. 금천구, 관악구, 구로,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인데 이런 지역에서는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계속 하락했는데 하락하다가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말이죠. 지금 6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서울시가 올해 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 검토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미 집값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은 서울시는 또 발표하면서 만약에 집값이 고공행진하게 되면 지정한 것을 또 뭐 해제할 수도 있겠죠. 다시 재지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아무래도 집값이 안정되는데 또 해제하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해제했다가 다시 서울시가 재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부동산 시장 과열이 말이죠. 경제 전반에 주는 악 영향을 감안하면 성급하고 안일했던 정책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부나 어느 서울시가 되었던 경기도지사가 되었던 어느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이 되었던 그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완화하고 하는데 우리 피해보는 건 결과적으로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황대로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알아서 거래가 발생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금이 안 거치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세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영끌족들이 말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또 그냥 집을 사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러분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를 알아야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막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늘 집값은 침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또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상승기가 계속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기가 가다가 다시 회복기를 맞이하면 또 침체기를 맞이하면 하락기가 온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늘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늘 학습을 해야만이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